송은재TV 시작합니다. 김만배 대장동 비리의 핵심 인물이죠. 지난 대선 때는 이 대장동이 윤석열 게이트다, 윤석열 검사 때문에 대장동 비리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식의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선거 공작까지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김만배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재판이 열려서 검찰이 이 김만배가 하고 있는 증거인멸, 또 김만배가 가짜 뉴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신학님이나 조우형과 짜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대장동에서는 어떻게 했든 이재명은 제외시켜 줘야 한다, 모두 윤석열 책임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유도했던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 모든 걸 제시를 했지만 재판부가 김만배를 석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부로 김만배가 석방이 되면서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은 대부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짜 뉴스가 되는 부분은 신학님에게 모두 떠넘겼습니다. 김만배가 석방이 돼서 인터뷰를 한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1심 구속 기간이 6개월입니다. 김만배가 지난해 11월에도 한번 석방이 됐었죠. 그래서 자해 소동도 벌이고 이랬는데 또 6개월이 돼서 석방이 된 겁니다. 변호사 측은, 김만배의 변호사 측은, 또 재판부는 이 별건 사건이다, 그러니까 김만배의 주된 비리 혐의인 이 대장동과 이번에 이 가짜 뉴스를 만든 것은 좀 별건이다 라고 해서 꼭 구속시킬 필요는 있느냐라는 것이었고, 검찰 쪽에서는 이 가짜 뉴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김만배가 핵심이었다, 모두에게 신학님, 조우형, 남욱 모두에게 자신이 거의 지시를 하다시피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갔다, 언론 인터뷰도 어떻게 하라, 검찰의 진술도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해왔다, 증거인멸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도 재판부가 석방을 시켰습니다. 이 참 재판부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공작을 기획을 했습니다. 대장동 비리뿐만이 아니고 이게 별건이다라고 해서 석방해서 이 김만배라고 하는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그렇게 보장해 줄 만한 것이었느냐. 가장 중요한 건 증거인멸입니다. 이렇게 석방을 시키면 계속해서 증거인멸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해왔고. 이런데도 석방을 일단 시켰습니다. 김만배가 나와서 첫 이야기가 신학님과의 이 가짜뉴스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학님을 거의 만나지 않다가 20년 만에 만났다, 좋아하는 선배긴 했는데 20년 만에 만났다, 그래서 자신은 사적인 대화였다, 그걸 신학님이 녹취하고 있는 줄 몰랐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가짜뉴스 부분은 모두 신학님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자신이 거짓말한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님에게 1억 6,500만 원을 줬으니까 당시에 약속이 된 걸로 보입니다. 이 돈을 주니까 신학님 보고 이 가짜뉴스 부분은 다 덮어 써라, 이렇게 당시에 된 것이죠. 신학님이 뉴스타파의 그 자문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신학님 들어 1억 6,500만 원을 책값으로 줄 테니까 모두 덮어 쓰고 가짜뉴스 부분은 녹취록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김만배는 녹취하는 부분은 자신은 몰랐다라고 했습니다. 신학님에게 다 떠넘긴 것입니다. 사적인 대화여서 거의 거짓말이었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윤석열 소위 커피입니다. 윤석열 검사가 당시에 조우형을 불러서, 이 대출 브로커 조우형을 불러서 커피를 타주면서 이걸 무마해줬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다. 그런데 신학님은 그걸 녹취를 했고 자신 모르게 이 신학님이 그걸 뉴스타파에 보도를 했다. 뉴스타파에 보도가 될 때 자신은 감옥에 있었다, 구치소에 있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지금 이런 식입니다. 이제 가짜뉴스 부분은 신학님 들어 다 덮어 써라라고 하는 이야기고, 신학님의 이 책값을 1억 6,500만 원, 책 3권을 사주면서 1억 6,500만 원을 줬다, 예술작품에 비유를 했습니다. 신학님의 평생의 업적이고 예술작품 정도의 가치가 있어서 이 돈을 줬다. 또 이 돈을 주면서 이 영수증은 6개월 전으로 끊습니다. 김만배와 신학님 사이에. 이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하니까 그건 실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죠. 실수가 아니죠. 단순히 모두 계획을 한 것이죠. 김만배가 1억 6,500만 원을 주면서 신앙님이 녹취를 한 것으로 하자. 자신은 사적인 대화에서 뭐 거의 거짓말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신앙님이 알아서 이걸 보도를 한 것이다. 그 대가가 1억 6,500만 원이었고 지금 준 걸로 하면 이 가짜 인터뷰를 만들 때 지난 2021년 9월입니다. 그때 돈을 준 거로 하면 이게 대가가 되니까 6개월 전에 준 걸로 하자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셈입니다. 그 다음 윤석열 검사의 개입 부분도 부인을 했습니다. 윤석열 당시의 검사는 이걸 대장동 이 불법 대출을 무마해줄, 이 사건을 무마해줄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 윤석열 후보가 계속 이야기해 왔던 부분입니다. 이 조우형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지도 못했고 이 대장동의 불법 대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자신이 이 수사를 맡고 있지도 않았다. 윤석열 당시에 대검 중수부의 과장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사건 전체를 무마해줄 이런 뭐 사안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제 박영수와 좀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엮은 것이죠. 김만배가 이 엮은 부분이다라는 걸 자인을 한 겁니다. 윤석열 검사는 그 사건을 무마해줄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사실을 토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우형이나 남욱 등에 대해서 왜 이런 식으로 윤석열 검사가 사건을 무마해 준 것처럼 이렇게 진술을 하도록 하고 언론 인터뷰를 하도록 했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이 사건 전체에 대해서 자신이 형으로서 조우형이나 남욱 등에게 코치를 한 정도다. 그러니까 인정은 한다. 자신이 거짓말하라고 한 건 맞는데 형으로서 염려하는 차원에서 각자 이렇게 당부를 한 부분이다. 이렇게 얼버무렸습니다. 김만배의 이 인터뷰 내용은 전반적으로 자신이 거짓말을 했는데 자신은 사적인 대화로 알았다. 그런데 신앙님이 모두 녹취를 해가서 가짜뉴스를 만들어 온 것이다. 그 다음 남욱이나 조우형에게 이 거짓말을 하도록 한 것은 염려가 돼서 이렇게 거짓말하도록 종용했다. 대부분 인정을 하면서 윤석열 검사는 관계가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면서도 자신의 책임은 피해가는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다 덮어 씌운 겁니다. 신앙님에게. 김만배는 뭐 대장동을 비롯해서 지금 워낙 이 많은 비리들에 얽혀 있기 때문에 다시 신병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선 때에 가짜뉴스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짜뉴스를 이재명의 민주당은 굉장히 일찍 알았고 이재명도 굉장히 일찍 알아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들을 올렸다. 이게 지금 뉴스타파가 대선 사흘 전에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서 MBC, KBS가 모두 막 도배를 하다시피 했는데 그 10일 전에 JTBC도 이 사건을 보도를 했다. 그래서 지금 JTBC도 사과를 하고 뉴스타파도 사과를 하고 또 오늘 뉴스타파에서는 녹취록 70분 전량을 오늘 오후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과를 하면서도 또 녹취록 전부를 공개를 하겠다. 지금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방통위라든지 검찰 수사를 하고 있고요. 또 문체부 모두 나서서 이제 뉴스타파나 JTBC 이런 부분들 MBC, KBS까지 이 퇴출을 시키는 방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합니다. 가짜뉴스가 드러나게 되면 이 방송국 아예 문을 닫게 하는 이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재명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가짜뉴스가 뉴스타파에 보도가 되자 언론사보다도 더 빠르게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이재명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라고 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도대체 언제부터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느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어제 이재명이 대선을 앞두고 3개월 동안에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모두 삭제를 했습니다. 증거인멸입니다.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3개월 동안의 글을 모두 삭제를 했습니다. 이재명은 왜 삭제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김만배와 신앙님이 이 가짜 인터뷰를 만든 것은 지난 2021년 9월이었습니다. 대선은 2022년 3월에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에 이미 이 인터뷰, 가짜 인터뷰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이 가짜 인터뷰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한 달 뒤부터 이재명의 민주당의 각종 인물들이 안민석을 비롯해서 이 가짜 뉴스와 관계되는 많은 내용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이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 아니냐, 윤석열 게이트가 아니냐 이런 많은 의혹들로 공격을 합니다.
그 내용들이 가짜 녹취록 이것과 연관이 된다. 거의 비슷하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변명을 합니다. 그 당시에 남욱이나 조우형 등이 이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 내용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우형이나 남욱 또 김만배가 검찰에 수사를 받으면서 말한 발언 내용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이 커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대선에 가까워 오면서 더 내용은 구체화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재명 페이스북에 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2022년 이 대선을 앞두고 한 3개월, 1월부터 3월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모두 삭제한 것은 이런 혐의에 대해서 이제 피해가기 위해서 증거인멸을 한 것입니다.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언론들이 받아쓰기 전에 1시간 반쯤 뒤에 다른 언론들이 받았었는데 이재명은 페이스북에 널리 알려라라고 하면서 1시간 전에 벌써 이 뉴스타파의 이 가짜 녹취록, 가짜 뉴스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그 전부터 이재명은 이런 소위 윤석열 커피 이 의혹을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 그 증거들을 모두 삭제를 한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 가짜 뉴스에 가담을 한 이 언론사들을 퇴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뉴스타파도 사과를 했고 JTBC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JTBC는 이 왜곡된 뉴스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상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 김만배와 신학님 사이에 돈이 오간 것, 이걸 몰랐는데 이런 돈이 오간 게 있었다. 이 부분을 사과를 한다. 그런데 이 녹취록에 따라서 이 가짜 인터뷰에 따라서 방송 보도를 한 것은 사과할 이유가 없다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 70분 녹취록을 모두 공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자 이런 식입니다. 지금 뉴스 포털이죠. 네이버에서도 뉴스타파 쪽에 이 진위 여부를 밝혀달라. 지금 네이버에서 퇴출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뉴스타파가 거짓말을 했다면,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면 앞으로 아마 KBS, MBC까지 이어질 겁니다. 이 JTBC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이제 방송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앞두고 사과를 하고 또 이런 녹취록을 공개한다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드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뭐 가짜뉴스 이런 것이 있어도 사과하지 않고 MBC 같은 경우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JTBC는 사과를 할까? 또 JTBC는 자신들의 방송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사과를 한다라고 했는데 뉴스타파는 1억 6,5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돈 거래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면서 자신들이 방송한 부분은 사과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에 맞서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왜 이 사과의 내용도 이렇게 다를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TBC는 종편 방송입니다. 뉴스타파는 인터넷 방송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또 이 방송국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JTBC는 뭐 어마어마한 방송국이죠. JTBC는 이 방통위원회에서 재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방송문을 닫으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지금 서울시에서 그 등록을 취소를 하고 네이버에서 퇴출을 시켜도 또 유튜브 등을 통해서 활동할 공간이 있습니다. 이 퇴출이 돼도 받는 타격이 다릅니다. 일단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JTBC가 이 전체를 사과하는 것은 이걸 오보로 가져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언제나 가짜뉴스가 드러나고 나면 모두 방송국마다 하는 이야기는 몰랐답니다. 이게 가짜뉴스였는지 몰랐답니다. 그래서 팩트체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오보가 나갔다는 겁니다. 오보와 가짜뉴스의 차이는 거짓말이라는 걸 사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보는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믿고 팩트체크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된 셈입니다. 이걸 오보라고 합니다. 가짜뉴스는 처음부터 이거 거짓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팩트체크도 필요 없습니다. 뭐 취재도 필요 없습니다. 아예 거짓말로 기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도를 한 겁니다.
이게 오보가 되면 큰 죄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언론이 흔히 오보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JTBC의 사과는 오보였다. 오보면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 정정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책임을 지는데도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과도 하고 정정 조치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건 정규 언론사들이 당연히 하는 과정입니다. JTBC는 그래서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사과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과를 해야 정정 조치를 하고 진상 조사를 해야 나중에 방통위원회에 가서 이게 가짜뉴스가 아니고 오보였는데 이렇게 자신들 문을 닫게 할 수 있느냐 호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에 따라서 이제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뭐 방송국의 공신력을 위해서 사과를 한다 이렇게 겉으로 내세우긴 합니다. 뉴스타파는 이제 사과하지 않은 겁니다. 이 돈 거래에 대해서는 몰랐다. 그런데 언론사로서 자신들도 언론사로서 사과를 한다. 그런데 이 방송 부분은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에 녹취록을 공개하겠다라고 한 것은 녹취록을 공개할 테니까 이걸 자신들이 팩트 체크를 해서 이게 보도할 만한 뉴스 가치가 있었다. 그걸 입증하자 이겁니다. 이제 논란을 벌여보자 이겁니다.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자신들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대선에서 중요한 쟁점이었기 때문에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논쟁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겁니다. 뉴스타파는 방통위원회에 뭐 걸릴 문제도 크게 없습니다. 뉴스타파는 정 안 되면 유튜브만 해도 된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파는 가짜뉴스, 처음부터 이걸 가짜뉴스라고 안 것은 아니었다. 이 부분 빠져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님에게 모두 덮어씌우는 겁니다. 뉴스타파도 신앙님에게 다 덮어씌우고 김만배도 지금 신앙님에게 이 가짜뉴스 부분을 다 덮어씌우려고 하는 겁니다. 곧 신앙님도 이제 검찰에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신앙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덮어 쓸 문제냐, 덮어 쓸 수 있느냐.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문재인 정권의 검찰도 이걸 무마해 줬습니다. 조우형이 검찰에서, 남욱이 검찰에서 그렇게 윤석열은 관계가 없고 윤석열은 모른다. 대장동 관련하지 않고 다른 걸로 박모 검사를 만났다. 이 모든 건 지금 김만배가 이재명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재명을 빼주기 위해서, 유동규로 몰아가기 위해서, 또 유동규와 윤석열 검사 무마로 몰아가기 위해서 한 것이었다라고 언론에 JTBC에 1시간 가까이 설명을 해도 JTBC는 정반대로 보도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무마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신앙님 혼자서 가능했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야기가 된다라고 이렇게 뉴스타파나 김만배는 신앙님에게 덮어 씌웁니다. JTBC는 이제 단순한 오보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김만배, 신앙님, JTBC, 뉴스타파, 그 다음 MBC, KBS로 이어지는 이 언론사들의 기자들에 대해서도 이 보도를 한 기자들에 대해서도 어제 국민의힘에서 모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이제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가짜뉴스, 사전에 거짓말인 걸 모두 알았느냐? 거짓말인 걸 모두 알았기 때문에 가짜뉴스는 뭐 팩트 체크할 필요도 없습니다. 취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사를 하면 모두 드러나게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TBC에서 이 가짜뉴스를 퍼뜨린 이 기자는 그 다음에 JTBC를 퇴사를 해서 뉴스타파로 또 옮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순수하게 가짜뉴스인 줄을 몰랐느냐. 전화 한 통이면 다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우형과 전화 한 통화 해봤으면 조우형은 모두 검찰에서도 언론에도 모두 지금 자신은 윤석열을 몰랐다. 이 자신이 검찰에서 진술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가짜뉴스인 줄 몰랐다? JTBC 조우형이 1시간 동안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윤석열 검사와는 관계가 없다. 그런데 JTBC 반대로 보도를 합니다. JTBC의 변명입니다. 조우형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뉴스타파도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녹취록을 공개한 다음에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보도할 가치는 있었지 않느냐. 사전에 자기들이 거짓말이라고 알 수는 없었다. 아마 그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수사로 밝힐 부분입니다. 왜 갑자기 뉴스타파나 JTBC나 모두가 바보처럼 되는 걸까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의
정말 뭐 일반 국민들도 알 수 있는 이런 걸 자신들은 몰랐답니다. 이게 가짜뉴스인 줄 몰랐다라고 발뺌을 합니다. 이 대선 기간 중에 가짜뉴스를 통한 대선 선거 공작이었습니다. 김만배가 어떻게 석방이 될 수가 있습니까?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